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평균 변화율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죠? 평균 변화율을 저번 시간에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미분인데, 그죠? 미분을 제대로 배울 겁니다. 미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평균 변화율을 배웠다라고 하면 미분도 정말 빨리 끝납니다. 배우는 건. 그런데 이제 개념에 오개념이 들어가면 안 되고, 이해를 동반한 완벽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미분은.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얼마 없지만 계속 반복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내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미분의 역사라고 했죠. 거의 발달 과정. 어떻게 발달 과정이 됐냐면, 직선의 기울기를 구했어. 그런 다음에 뭐도 구했어? 그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곡선을 대충 우리가 그릴 수가 있었어. 곡선의 기울기를 알아볼 수가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평균에 함정이 있었죠.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어때? 그죠? 시작 높이와 끝 높이가 같다라고 하면 얘는 움직인 적이 있다 없다? 없다가 돼버리는 거야. 기울기가 없다라고 돼버리는 거야. 0이라고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평균으로 따지지 말자. 평균으로 따지지 말고 변하는 그 순간의 변화를 따지자. 순간의 변화를 따지자 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미분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미분계수가 순간 변화율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자, 요렇게 곡선이 있었습니다. 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평균 변화율에서는 이 점을 내가 만약에 A라고 찍고 이 점을 X좌표가 B라고 했을 때, 평균 변화율은요, 이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봐봐, 이렇게 음의 기울기로도 움직였었고 양의 기울기로 움직였었는데, 결국에는 이 기울기만 평균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많은 게 무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과만 놓고 보면은 얘랑 다를 게 뭐냐가 돼버린 거지. 얘랑 곡선이라고 하는 그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것만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막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정확하게 만들까? 이 곡선의 기울기를 얼마나 만들까? 암만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점 두 개를 찍어서는 이 곡선에 대해서 기울기를 정말 자세히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나 이제 과학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여기 이 점 있죠? 어떤 기준점, 이 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변할지만 알아보면 이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 점이요, 이 함수값이 그 다음에는 얼마 나올지, 아니면 여기 움직인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 바로 예측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요? 미끄럼틀이 있어요. 미끄럼틀이.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 이제 실제 놀이터에서는 미끄럼틀이 그냥 이렇게 된 것밖에 없는데,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 미끄럼틀이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미끄럼 타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어디로 이동해요? 그치, 요거 따라서 계속 이동하지. 다른 데 새거나 그럴 게 없죠. 이탈되지 않는 이상. 그럼 바로 얘가 여기 있으면 그 다음에 이동할 곳은 여기라는 게 바로 보이는 거야.
변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 순간, 바로 다음 순간. 그래서 만약 얘가 A면, 우리가 극한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A가 뭐 만약에 2라고 합시다. 2면은 2.0000001일 때, 뭐 물론 더 가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얘가 어떻게 이동할까를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물론 이렇게 이걸로 안 끝납니다. 계속 0이 계속 지속되다가 언젠가는 뭐 1이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사실. 그래서 그 다음 점이 찍히면 이 점과 그 점을 이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 점과 이거 다음 점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었을 때 직선이 만들어지고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순간 변화율 혹은 미분 계수라는 거죠. 표현이 좀 어렵죠. 근데 우린 극한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 이렇게 정했어요. 평균 변화율을 정했는데 B가요, 그러니까 얘가 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 A로 향하는, 그러니까 X가 우리가 A로 갈 때라는 표현식으로 해서 A가 되지는 않지만, 다시 한 번 더, A가 되지는 않지만 A를 향해서 쭉쭉쭉쭉쭉쭉 달려가는 B가 만들어진다고 합시다. 이렇게 A를 향해서 달려가는 B입니다. 그러면 이때 B값은 뭐 여기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이때 B값은, 그러니까 FB값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때 FB값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때는 뭐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이때 정말 이제 각각이 다 달라붙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직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런 직선. B가 A 옆에 정말 바짝 붙었는 거야. 아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 있는 어떤 그 고배율의 현미경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분간하지 못할 만큼 엄청 가깝게 붙었어요. 완전 붙은 건 아닌데, 그럴 경우에 두 점을 찍고 직선을 그으면 요런 애가 그어진다고 해요. 그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요. 미분계수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미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학적 식으로만 변형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수학적 식으로만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평균 변화율에 대한 식 배웠죠, 그죠? 그거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게 뭔데요? 평균 변화율에서 우리가 기울기가 뭐였었냐면 이거였죠. 그러니까 기울기라고 하는 자체가 이거였었죠, 원래. x의 증가량 분의,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따진다고 했을 때 여기가 FA였고요. 여기가 FB였죠. 그래서 델타 X가 B 빼기 A였고요. 델타 Y가 FB 빼기 FA였습니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B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한다고 했으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됐었죠. 왜? B가 A 플러스 델타 X면 A 빼기 A가 만들어지니까 남게 되는 거는 델타 X만 남죠.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그런데 자, 지금 B가요 A를 향해서 쭉 다가왔어. 그러면 봅시다. 색깔이 마땅한 게 안 보이네요. 자, 우리가 기울기를 한다고 했을 때 뭘 한다고 했냐면 직각삼각형을 그린다 했잖아요, 그죠? 자, 요걸 우리가 x의 증가량, 이걸 우리가 y의 증가량이라고 하는데, b가 점점 a를 향해서 다가오면요, 델타 x가, 즉 x의 변화량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b와 a의 차이가 델타 x니까 b가
A 쪽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델타 X라는 거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죠? 델타 X가 작아집니다. 얼마로 작아져요?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작아지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거죠. B가 A 쪽에 다가간다고 하면 얘가 5였고 3이었는데 5가 계속 3을 향해서 계속 다가가. 그러면 그죠? 3에 가까워지니까 차이는 얼마가 돼요? 3과 3.000001 차이가 거의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요, 평균 변화율에다가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극한이란 개념을 더해주면 평균 변화율에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더해주면 뭐가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죠? 순간 변화율이나 미분 계수가 됩니다.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을 더해주면요, 순간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 식으로만 본다고 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그죠?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미분 계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식 그냥 그대로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자, 리미트 b가요 a를 향해서 간대요. 그때 b-a분의 fb-fa를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놈 남았죠? 이 남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미트 얘는 얘랑 똑같아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가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여러분은 미분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하면 예, 진짜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되면 쌤이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일단 얘랑 얘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외워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얘는요, 그지,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안 중요해요. 근데 얘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를 거냐면요, 이거 좀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아까 이 색깔로 했던 거 있죠, 이 색깔, 이거를 우리가 타입 1이라고 할 겁니다. 타입 얼마라고? 1이라고. 타입 1번. 왜냐면 보세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델타 x 하기가 너무 피곤한 거야, 말이. 그래서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기로 하냐면 델타 x를 조금 더 간단한 문자로 바꿔버립니다. 그 문자가 뭐냐면 h입니다. h. 그냥 델타 x라는 걸요 그냥 h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좀 살짝 지워주셔도 됩니다. 얘가요 타입 1번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은 나중에 모양 맞추기라고 하는 걸 정말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타입 1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 색깔로 했던 거 있죠, 이게 타입 2입니다. 타입 2입니다. 타입 2는 뭐냐면 리미트 여기 b가 a로 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b가 계속 움직이죠, 그죠? b가 움직이니까 얘를 그냥 변수라는 개념으로 x라고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x-a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죠? 이 타입 2입니다. 이게 타입 2입니다. 그러면 자, 다 끝났습니까? 하면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이럴 때 얘가 뭐냐면, 자, 우리가 미분 기호를 하나 배웁니다. F'A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분 계수라는 의미예요. 근데 일단 지금 시간이 허락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안되면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타입 1이랑 타입 2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타입 1이잖아요. 타입 1이잖아요. 분모가 한 개짜리입니다. H. 타입 2잖아요. 분모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뭐 미분에서 타입 1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는 f'a다. 이렇게 이 정도 속도로는 여러분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타입 2로 얘기해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는 f'a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안 보고도. 그래서 일단은 지금 타입 1이랑 타입 2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깊은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지금은 여기까지, 그죠? 타입 1이랑 타입 2를 일단 외워오세요. 타입 1은 이렇게다, 타입 2는 이렇게다. 요 과정에 대해서도 뭐 알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 과정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온 거야? 평균 변화율에서 계속 다가와서 타입 1이랑 타입 2가 만들어졌네 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해보고, 그죠? 이제 미분을 조금 더 이제 문제를 풀면 어떻게 푸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미분이라고 하는 거에 정말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내용이 생각보다, 그죠? 슬슬 풀릴 겁니다, 아마. 계속 이대로만 쭉 가면 미분 단원이 끝나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